계절이 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바람이 부는데도요, 노란 은행잎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점심을 먹고 거리를 잠시 걷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은행잎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마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분홍빛 봄에 벚꽃잎이 날리는 것도 장관이지만은요, 요란한 바람 없이도 은행잎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날리는 것 역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은행잎 떨어지는 광경을 보는 것, 지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왔다가 가는 거는 지구의 모든 여정에 있는 살아있는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서 이별 노래를 불러주던 음유시인 이동원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는 사랑은 아직 늦지. 한국인 남자의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동원 씨가 부른 이별 노래는 정우성 시인이 쓴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정우성 시인이 20대 후반에 쓴 시를 향장이라는 화장품 회사 사보에 게재했는데, 그 시를 읽은 이동원 씨가 요청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래는 인기가 있어 1년 만에 음반이 10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이별 노래는 정우성 시인의 시 70여 편 중에서 가장 먼저 노래가 된 시라고 그럽니다. 정우성 시인의 이별 노래 먼저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이별 노래.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나는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별 노래는 이별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을 노래한 시라는 것이죠. 방송국에 근무할 때 음악의 장르를 불문하고 라디오 PD들은 음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요,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과 이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호성 씨는 이별 노래는 이별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노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의 정안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갈구한 시라는 것입니다. 이별은 사랑을 완성하는 고귀한, 아주 고귀한 형태라고 생각하였다고 그러죠. 가사의 내용 중에 떠나는 그대 떠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면서 운명이지만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에서 떠나는 것을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떠나는 시점을 더 늦춰 달라는 당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떠나는 것을 조금만 더 늦춰 달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떠나지 말라는 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인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님이 떠난 뒤에도 사랑하기에 늦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설이죠. 사실 저는 이 대목에 감정이입이 더 되었습니다.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이 대목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있고요.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호성 시인의 시라든지 김소월 시인의 시에 크게 감동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정서가 말입니다. 이별과 정안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글쎄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이동원 씨는. 사실은요, 우리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이동원 씨는 타고난 재주 그리고 노력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떠났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감동을 되새기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노래를 하늘로부터 잘하는 그런 탤런트를 하늘로부터 받았지만은 우리도, 나 역시도 뭔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건재하는 것은 아마도 하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을 이뤄내야 하는 임무가 다 끝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은 삶이 그만큼 더 소중해지겠죠. 힘들지만은 주어진 날들이 감사하고 선물처럼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매 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프랑스 일간지에 이런 질문이 실렸다고 합니다.
대재앙이 일어나는 걸 알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 삶은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삶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여행과 사랑과 또 배워야 할 것들을 숨겨놓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끊임없이 미루고 있는 그것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보이면 그것들은 다시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하리라. 새로운 화랑을 구경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던지고 인도로 여행 갈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 대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동원 씨는 이별의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디어진 마음을 깨워주었고요. 감성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에게 여러 형태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은 같지만 노래는 계속 남아서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가수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에서도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저는 남에게보다 자신에게, 나에게 먼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남에게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은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아저씨에게 지나가면서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하철역에서 할머니가 건네는 광고지 하나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또 생활 속에서 비닐 한 장 덜 쓰는 것. 크지는 않지만은 행하면은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소한 일들입니다. 너무 쉬운 것들인가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습관들이 어느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나는 뭘 남겼을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오늘도 그대 애썼네 하고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마치고 나는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산 나에게 잠자기 전 멋진 음악이라도 한 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만약 내가라는 시를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깃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니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면, 지친 새 한 마리 둥지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